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 자신을 죽이려 한 여자를 끌어안은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단 한 사람. 이 드라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사고 현장에 쓰러지는 마지막 컷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세요.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겉으로 보이는 역할과 실제 정체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인물 설명,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면서 들으세요. 최화영은 법률 대리인입니다. 정확히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변호사 출신 대표. 하지만 그녀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법조문을 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급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꺼낸 카드는 감정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마 회장의 비자금 장부. 말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어버린 이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피해자라면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최화영이라는 인물 주변에는 언제나 한 가지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과연 피해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인가? 그 답은 이 리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 회장은 겉으로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회사를 쥐고 있고 사람을 부리고 목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 갑질 영상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도 분노의 방향을 최화영에게 돌리는 것부터가 이미 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 회장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자금 장부. 그리고 그 장부의 존재를 최화영이 알고 있다는 것. 권력자의 가장 큰 약점은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렀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 회장이 최화영 앞에서 멈칫하는 이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법으로 싸우는 사람. 그런데 그 냉정한 사람이 아버지 강남봉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 옵니다. 강백호가 아버지에게 퍼붓는 말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던 그 순간 아버지가 최화영과 함께 있었다는 것, 최화영이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은 강백호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주장입니다. 강남봉은 그 자리에서 강하게 부정하며 아들을 밀어냅니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드라마는 아직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강백호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쏟아낸 말들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의 끝에서 강백호가 내린 선택은 냉혹합니다.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죽었어. 이 한마디가 강백호라는 인물을 규정합니다. 그는 감정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연료 삼아 더 냉정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강남봉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아들에게는 최화영 씨는 내 구원이었어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지만 그 구원이 자신을 살인자로 몰려한 여자라는 사실 앞에서도 그는 아들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강남봉이 닥쳐.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라고 외칠 때 시청자들은 분명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 나쁜 아버지다. 그리고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최화영을 감싸는 걸까? 강남봉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드라마가 천천히 벗겨나갈 것입니다. 오장민은 최화영에게 사퇴를 종용하러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자수해요. 그러나 최화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장미의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내듭니다. 오장미는 이 장면에서 바들바들 떨며 물러납니다. 그런데 주목하세요. 그녀가 떠는 건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몰랐던 무언가를 처음 알게 된 충격 때문일까요?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강혁은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강백호를 구합니다. 최화영이 사주한 트럭이 강백호를 향해 돌진하는 그 순간
몸을 날려 그를 막아선 사람. 그리고 대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 이강혁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강백호를 구하려 했는지. 그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강 변호사, 정신 차려. 백호야. 쓰러지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이강혁. 이 남자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이 드라마 전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마 회장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을 향한 눈빛은 처음부터 살기를 품고 있습니다. 갑질 영상. 직원을 향한 폭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마 회장의 회사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 회장은 그 원인을 최화영에게 돌립니다. 왜냐고요? 최화영이 그 현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영상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 회장은 자신이 불편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 회장이 입을 엽니다. 내 얼굴에 똘집을 해? 내깟 것이 감히 내 회사를 흔들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냉혹하게 그러나 감정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목소리입니다. 최화영은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합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그리고 마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저를 버리시면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도 같이 세상 구경을 하게 될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마 회장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 표정 변화가 이 드라마 전체를 설명합니다. 권력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더 강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 회장이 최화영의 뒷목을 잡습니다. 아니, 잡으려 합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최화영은 피하지 않습니다. 뒷걸음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마 회장이 스스로 손을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한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최화영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설계하고 있었다. 비자금 장부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해서 꺼냈을까요? 이 질문이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얼굴을 향한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마 회장은 결국 손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회장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장과 직원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침묵하며 쌓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입을 여는 순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씬을 꼽겠습니다. 강백호와 강남봉. 아들과 아버지. 그런데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한 명은 배신당한 사람이고 한 명은 배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강백호는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변호에 바삐 보내던 그날 아버지 강남봉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자리에 최화영이 함께였다는 것을, 그리고 최화영이 강남봉을 살인자로 몰려했다는 것을. 강백호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삐 사경을 헤맬 때 당신은 그 여자를 안고 있었다고. 그 여자가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걸 왜 몰라?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닙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강남봉이 아들의 손을 뿌리칩니다. 닥쳐.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화영 씨는 내 구원이었어. 내가 그 증거라는 걸 세상에 터뜨리는 순간 난 죽어버릴 거야. 이 대사가 충격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강남봉은 최화영이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의 뒤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강남봉이 최화영을 그토록 보호하려는 이유. 그것이 단순히 감정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강백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아니, 죽지 마. 내가 당신이랑 최화영이 손잡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걸 똑똑히 보게 해줄 테니까. 오늘부로 내 아버지는 죽었어. 이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의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강백호는 감정을 버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무기로 바꿉니다. 이 선언 이후의 강백호는 이전의 강백호와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결심한 변호사입니다. 이 씬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남봉이 최화영 씨는 내 구원이었어라고 말할 때 그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구원이다가 아니라 구원이었어. 아직 살아있는 최화영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강남봉. 이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강남봉의 머릿속에서 이미 최화영과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강남봉은 그 증거라는 걸 세상에 터뜨리는 순간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살인자로 모을 증거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죽겠다는 건데 이건 협박일까요? 아니면 그 증거가 공개되면 진짜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강남봉은 최화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그를 최화영의 편에 묶어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을 찾아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퇴. 오장미는 최화영이 자신의 아버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 삼아 최화영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자수해요.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야. 이 장면, 오장미의 입장에서 보면 꽤 강한 카드처럼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화영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장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한 가지를 꺼냅니다. 오장미의 아버지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최화영이 오장미의 턱을 치켜들며 말합니다. 살길. 예, 장미야. 내 아버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왜 사라졌을까? 그 안에 내 아버지가 저지른 더러운 비밀이 들어있거든. 그거 터지면 내 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 감당할 수 있겠니? 오장미가 부르르 떱니다. 거짓말 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오장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묻습니다. 오장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만약 오장미가 몰랐다면 그녀 역시 이 판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최화영은 어떻게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블랙박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최화영이 안다는 것은 최화영이 그 현장에 단순히 목격자로 있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백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합니다. 최화영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자신이 상대방 측 변호인이 될 수 없는 이해충돌을 없애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최화영의 횡령과 교사 혐의 자료를 넘기러 가는 길에 최화영과 마주칩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멈춰섭니다. 강백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변호사로서 경고하는데 최 대표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수위를 준비해두세요. 내가 당신을 법정에 세우는 날, 그날이 당신 장례식 날이 될 겁니다. 최화영이 잠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살짝, 그러나 확실하게 광기 어린 웃음으로. 어디 한번 해봐. 내 아버지가 감옥에서 썩는 걸 보면서도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대화가 충격적인 이유는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적대감. 그리고 그것만은 아닌 무언가. 강백호가 최화영을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강백호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단순히 위협을 받는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마치 이 대결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드라마에서 두 사람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 10년 이상 된 과거 사건.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 이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백호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최화영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화영이 강백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복도에서의 만남이 정말로 우연이었는지. 이 드라마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사건처럼 보이게 재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도에서의 만남도 설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을까요? 최화영이? 강백호가?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이 리뷰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해야 할 장면입니다. 최화영이 사주한 트럭이 강백호를 향해 돌진합니다. 최화영은 멀리서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럭이 빠르게 접근합니다. 강백호는 미처 피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이강혁이 몸을 날립니다. 강백호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서서 트럭에 치입니다. 쓰러지면서도 이강혁은 소리칩니다. 강 변호사, 정신 차려. 백호야, 백호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강혁은 강백호를 강 변호사라고 부르다가 마지막 순간 백호야라고 부릅니다. 이건 직함을 넘어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건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강혁은 강백호를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부릅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서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돌립니다. 내 앞길을 막으면 내 자식이라도 예외는 없어. 이 독백이 이 드라마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최화영이 강백호를 향해 이 말을 쓴 것일까요? 아니면 이강혁을 향해 이 말을 쓴 것일까요? 만약 이강혁이 최화영과 연결된 인물이라면, 만약 이강혁이 최화영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최화영이 강백호를 향해 트럭을 보낸 것이 맞다면, 이강혁은 최화영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강혁은 이 드라마에서 정체가 가장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최화영 쪽 사람인지, 강백호 쪽 사람인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인지. 쓰러지면서 백호야라고 부르는 이강혁, 그리고 그 이름을 들으며 멈추는 최화영. 이 두 반응이 이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 보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최화영을 악역으로 규정하는 것, 강백호를 선역으로 규정하는 것.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화영을 악역으로 보기엔 그녀가 움직이는 이유가 너무 복잡합니다. 마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쥐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최화영은 권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치밀하게 계산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무엇이 최화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강백호를 선역으로 보기엔 그의 방법이 너무 냉혹합니다. 아버지와 절연하는 방식도, 최화영에게 선전포고하는 방식도. 이 사람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감정선이 아니라 복수를 설계하는 전략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강백호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 드라마의 갈등 구조는 선과 악의 충돌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배후에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있는 제3의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회장, 오장미의 아버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누군가. 이 판을 진짜로 짜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이 드라마 전체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핵심 증거물로 등장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 회장의 비자금 장부. 최화영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 최화영이 마 회장의 내부 사람이었던 시절 직접 알게 된 것. 두 번째, 누군가가 최화영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 만약 두 번째라면 그 누군가는 왜 최화영에게 이 정보를 줬을까요? 최화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최화영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자금 장부는 지금 최화영의 방어 무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공격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이 드라마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오장미 아버지의 사고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채화영이 이것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채화영이 그 사고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블랙박스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장미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더러운 비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채화영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강혁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손에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블랙박스는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강백호가 가지고 있는 채화영의 횡령과 교사 혐의 자료. 이것이 진짜 증거일까요? 드라마의 원칙 중 하나를 기억하세요. 출생 기록, 사고 기록, 병원 기록, 금융 기록 중 하나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강백호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조작했을까요? 강백호를 이용해서 채화영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백호는 지금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이 드라마의 진짜 악당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현재의 갈등은 10년 이상 전에 시작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이 있습니다. 강남봉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날, 강남봉이 채화영과 함께 있었던 그날, 채화영이 강남봉을 살인자로 몰려했다는 그 사건. 이것들은 모두 같은 날의 일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강혁. 이강혁이 그 과거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강백호를 백호야라고 부르는 친밀함은 최소 10년 이상 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10년 전 이강혁과 강백호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채화영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이 질문들이 이 드라마가 앞으로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권력 갈등과 법정 대결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 딸과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그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더 아래에는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그 구원이 배신으로 끝날 때 구원받았던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강남봉이 채화영을 내 구원이라고 부를 때 그건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자신의 최악의 순간을 함께 견뎌준 존재에 대한 기억입니다. 비록 그 존재가 자신을 배신했다 해도 채화영이 강백호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안에는 순수한 악의만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던 절박함이 있었을까요? 이 드라마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인물이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는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게 됩니다.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 속에서 이 드라마는 계속 나아갑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들은 짧습니다. 그러나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대사가 무서운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비자금 장부를 공개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구경을 하게 될 텐데라고 말합니다. 협박을 협박처럼 들리지 않게 포장하는 능력. 그것이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공포입니다.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강남봉의 이 대사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합니다. 채화영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아들에 대한 분노. 그런데 이 두 감정이 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채화영이 쓰러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남봉과 채화영 사이에는 단순한 감정적 연결 이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 그 공유가 족쇄이자 동시에 연대입니다. 강백호의 이 선전포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는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을 세운다는 것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웃으며 반응한다는 것은
그녀도 이 싸움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강백호가 법을 무기로 쓴다면 최화영은 무엇을 무기로 쓸까요? 정보? 사람? 아니면 강백호가 모르는 과거? 이 드라마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유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배경음악이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인물들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최화영이 두려운 것은 그녀가 두렵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백호가 무너지는 것은 그가 무너진다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공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인물들의 대사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사 뒤에 수십 년의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시청자는 그 쌓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 짐작의 과정이 이 드라마를 보는 진짜 재미입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면 처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표정 하나, 시선 하나, 대사의 뉘앙스 하나가 다르게 읽힙니다. 이런 드라마를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예측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미스터리의 재미니까요. 쓰러지면서 백호야라고 부른 이강혁. 그 친밀함은 오래된 것입니다. 이강혁은 강백호와의 과거 그리고 최화영과의 과거를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강혁은 10년 전 사건의 핵심 목격자이거나 또 다른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강남봉을 살인자로 몰려했다는 것은 강백호의 시각에서 전달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오히려 강남봉 사건의 진짜 피해자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금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을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은 첫 씬에서 분노를 폭발하며 최화영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사실은 최화영이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면 최화영이 마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최화영이 그만큼 내부에 깊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 회장은 최화영을 내쫓으려 하는 동시에 최화영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마 회장을 진짜 배후 세력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장미는 처음에 최화영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오장미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오장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오장미는 최화영과 예상치 못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화영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봉이 최화영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 계약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강혁이 강백호를 구한 것은 강백호를 정말로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강백호가 죽으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이 드라마를 보는 시각을 결정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리뷰에서 가장 날카로운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트럭이 달려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협박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강백호가 아버지와 절연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장면은 최화영이 차 안에서 쓰러진 이강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장면입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닙니다. 이미 예상한 결과를 확인하는 미소입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이 거기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강혁이 강백호를 구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계산해 넣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계획에 반하는 변수까지 계획 안에 포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최화영의 진짜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입니다. 이 드라마의 갈등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시각에서 마 회장 최화영의 갈등. 표면적으로는 권력자 대 약자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밀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쥐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마 회장이 먼저 건드렸고 최화영이 되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아직 아무도 아닙니다.
강남봉 강백호의 갈등.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충돌입니다. 강남봉은 최화영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고 강백호는 최화영이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믿음 중 하나 혹은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최화영 강백호의 갈등. 표면적으로는 적대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어딘가 비슷합니다. 둘 다 냉정합니다. 둘 다 계산적입니다. 둘 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슷함이 이 대결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장미 최화영의 갈등.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가족 대 가해자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장미 아버지의 블랙박스 비밀이 밝혀지면 이 구도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장미는 아직 자신이 이 판에서 어느 위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혁 강백호의 관계.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은 같은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편의 의미가 시청자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특별한 이유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드라마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백호가 옳은지 그른지 드라마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 판단의 과정이 이 드라마를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매화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최화영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끝에서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이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왜 이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첫 번째 남자입니다. 최화영에게 첫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요? 강남봉, 강백호, 이강혁? 아니면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남자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구원자, 파괴자,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제목이 품고 있는 이 질문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순간을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남자 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더 큰 판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건지, 그 판의 끝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숨겨진 단서들, 회차별 복선, 그리고 시청자들이 놓쳤을 수 있는 결정적 장면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